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에서 회계학 강의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인돈입니다. 와,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3년이 6월이 넘어 7월을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드디어 2024년 공무원 세무직 준비를 위한 새로운 회계학 커리큘럼을 또 소개할 때가 이렇게 됐네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세무직 공무원 회계학 대비 커리큘럼 소개 영상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시작해볼까요? 자, 보시면 강사 소개, 세무직의 장점, 회계학의 오해와 장점, 시험의 구성, 정윤돈 회계학 집중반, 우리 인강, 이제 인강 목적으로, 실강은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으니까 인강 목적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강사 소개인데, 저는 이제 강사 소개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면 인터넷 네이버에 정윤돈 쳐보시면 정말 쫙 나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보시면 네, 그래도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저는 14년차 공인회계사고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계학 강사 중 한 명이죠. 원래 한 명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강사 중 한 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가 인강은 제가 뭐 집계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공무원 회계학 실강 인원이 가장 많은 강사 중 한 명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강 인원이 가장 많은 공무원 회계학 강사 중 한 명이다,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공무원 강의를 한 지는 이제 4년째 됐어요. 뭐 그 4년 사이에도 합격자가 정말 많이 나왔고, 실강도 제가 인원이 정말 많죠. 근데 저는 원래 회계사, 세무사 쪽 수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강의를 또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였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공무원 회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재가 일단 중요해요. 교재가 엉망진창이거나 겉만 번지르르 하지 오타 많거나, 이게 막 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개를 쪼개서 여러 개 팔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보문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공무원 회계학 쳐보세요. 1등이 접니다.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보문고에서 공무원 회계학 판매 순위 1등인 거 보니까 책이 좀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직도 일반 행정이랑 세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세무직만의 장점이 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키워드를 좀 봤죠? 선발인원, 뭐 응시인원, 전문직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한번 맞춰보시죠. 455대 850, 411대 803. 이게 뭘까요? 이게 실제로 실강으로 보는 거였으면 제가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일반 행정 선발 인원이에요. 이건 뭐죠? 세무직 선발 인원이에요. 이게 2023년 선발 인원이고, 요게 2022년 선발 인원이에요. 어때요? 저희가 거의 일반 행정보다 2배를 더 뽑죠?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일반 행정보다 세무직이 여태까지 2배를 더 뽑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적게 뽑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세무직은 지금도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지는 북유럽을 바라지만 세금은 저기 바하마 이런 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발 인원이 넘사벽으로 많다. 두 번째로 75대 1, 10대 1, 73대 1, 10대 1, 이게 뭘까요? 이게 경쟁률이에요. 여기가 일반 행정 경쟁률이고요. 2022년, 2023년 여기가 세무직 경쟁률입니다. 차이가 뭐 넘사벽이죠. 그쵸? 넘사벽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10대 1이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제 인강은 제가 집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실강 보면 실제로 열심히 하고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저희 학원 기준으로도 40%까지는 붙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올림픽, 그냥 참여에 의미를 두고 시험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볼 때 세무직은 열심히 하신다면 본인이 30%에서 러프하게 보면 40%까지 요 정도 합격률 나오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끝까지 열심히 하신다면. 그래서 응시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많이 뽑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트라인도 어떤지 보세요. 커트라인도 일반 행정이 2022년에 455, 세무직 400, 2023년 보시면 445, 400이라고요. 일반 행정, 세무직. 우리 공무원이 한 문제 5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몇 문제 차이 나는 거예요? 55점이니까 11문제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9문제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 맞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만 틀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세무직에 들어가 있는 회계학은 4개 틀려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공무원을 이제 지금 진입하시려고 그러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20년 후에 전문성?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합격을 원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세무직렬 만한 게 없어요. 응시인원도 낮고 많이도 뽑고 경쟁률도 낮고 커트라인도 넘사벽으로 낮고요. 정말로요. 그렇죠?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세무직 합격하려면 3년 걸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고시합니까? 저희? 물론 구급 공무원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죠. 하지만 우리 뭐 40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3년이에요. 저희 학원 기준으로 보면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열심히, 1년도 아니죠. 우리가 시험을 4월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래서 1년 안에 단기간에 끝내기에 이만한 시험이 없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을 많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제가 공무원에서 세무직에서 회계학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죠. 저 때문이 아니죠. 제 과목 때문이죠. 회계학 때문이에요. 회계학. 회계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회계학 때문에 지레 겁먹고 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일단 회계학의 그 키워드를 좀 보시면 매우 어렵다, 양이 많다, 수학적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매우 어렵다. 초반만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씩 어려워진다고요. 근데 회계는 1장에서 회계란 무엇인지를 배우고 2장에서 재무제표 작성 원리를 배워요. 재무제표가 뭐냐고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자산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인지, 진짜 이 회사 돈은 얼마인지, 이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 얼마인지, 1년 동안 쓴 돈 얼마인지, 그걸 보여주는 표를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성 원리가 있거든요. 그 작성 원리를 2장에서 배워요. 그게 회계 원리인데. 그래서 처음에 공무원 회계를 배우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 진짜 회계학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거짓말 같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만 어려운데 이 처음에 좀 배워보시고 겁을 먹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2장의 고비만 넣으면 뒤에는 오히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양이 많다. 인정. 양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 회계학 같은 경우에 세무직을 놓고 보면 재무회계 배우고요, 원가회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정부회계라는 걸 배워요. 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를 시험에서 다 범위로 하는 시험은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시험이랑 공무원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양이 정말 많아요. 보시면 근데 회계학은 양이 많은데 깊이도 이만하다고요. 근데 공무원 회계학은 양은 똑같은데 범위가 깊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배울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회독이 뭐냐면 전체를 한번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해요. 그럼 전체를 한 번 더 보면 1회독, 전체를 한 번 두 번째로 보면 2회독 이러거든요. 회독이 늘어날수록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양이 줄어요. 어떤 선생님들 이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렵게 배워야 된다고 이만큼 가리키는 선생님도 있어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장난칩니까 지금? 저는 공인회계사 2차까지 다 가리키는 강사거든요. 거기선 이만큼 가리키죠, 이만큼.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범위는 넓지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딱 얘기하는 여기까지만 보라고 할 건데 거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뭐 개왕권 씁니까? 뭐 지금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나올 것만 공부하시면 양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수학적 재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이과니까 수학 잘했겠지. 제가 이과였다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문과로 전과했어요. 고3 여름방학 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 공부한다고 할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 친구들 다 이과거든요. 야, 윤도나, 너 회계학 못했어. 너 수학 못해가지고 문과로 전과한 애가 회계사를 어떻게 해. 그 회계사 회계 수학 진짜 많이 쓴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속을 엄청 쫄았어요. 그런가? 근데 막상 봤더니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외의 수학적 재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숫자를 진짜 싫어해요. 지금 13 더하기 77 하는데 너무 싫어한다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회계학을 시험 범위로 하는 시험들이 계산기가 있어요. 시험 볼 때 계산기를 씁니다. 이거 왜 이래? 그쵸? 계산기를 써요. 계산기.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요. 야,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를 안 써서 이거 시험 보는데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 출제위원은 바보냐고요. 실제로 계산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계산 로직이 아주 간단한 것만 문제로 돼요. 논리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한 문제에 30초 안 걸려요. 물론 간혹가다 한 문제에 1분, 2분 걸리는 문제, 계산 복잡한 문제 한두 문제씩 나와요.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회계학은 80점만 맞아도 돼요. 그런 거 한두 문제 틀린다고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 논리를 정확히 알면 한 문제를 30초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회계학의 장점은 뭘까요? 회계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요. 4개 틀려도 돼요. 다 맞을 필요 없어요. 다 맞을 필요 없다고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제가 9급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법인세 회계라는 걸 안 가리키거든요. 내용이 어려운데 너네 세법 세무조 정도 모르는데 법인세 회계를 어떻게 하니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그런다고. 아, 옛날에 나왔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제가 시험 나오면 아주 풀 수 있는 한 줄짜리 그 마법의 왁구를 가르쳐 드려요.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거 이상으로 나오면 틀리자 이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런다고. 선생님 그래 나오면 어떡해? 틀리면 되지. 그리고 솔직히 그거 안 나온다니까. 아,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가르쳐 드렸는데 안 나온다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는요 실제로 4개 틀려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100점을 목표로 진짜 이만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회계하기 어렵지. 우리는 4개 틀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만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공부할 땐 양이 많지만 회독을 거듭할수록 양이 줄어서 걱정 부담이 없는 과목이다. 막상 시험장 들어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부담이 없는 과목이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일단 재밌어요. 아닌데요? 저 회계학 들어봤는데 엄청 딱딱하고 재미없던데요? 숫자 얘기만 하잖아. 제 수업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재밌어요. 모든 회계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후기 보면 제 후기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례 기억하면 쉽게 암기가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재밌지 않으면 회계학이 아니죠. 재밌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괜히 또 어렵게 기업 사례 얘기하고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사례로 제가 신혼여행 갔던 얘기, 그 첫사랑한테 차였던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저희 딸 얘기. 그래서 누구나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로 얘기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시간에 2번은 웃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과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못 믿겠죠. 요즘에는 근데 너무 다행이게 유튜브에 한번 정윤돈 쳐보시겠어요? 정말 많아요. 제 강의가. 정말. 한번 여러분 그 회계학 강사를 선택할 때 이 샘플 영상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선생님들 강의한 거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제가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제일 재밌고요. 그래서 일단 회계학은 재밌는 과목이다. 세 번째로 암기량이 아주 적어요. 논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막판 가면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로. 제가 뻥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처음에 배울 땐 다 다른 것 같지만 1회독을 하고 나면 다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뭐 한 외울 게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OX 말문제 대비로 정리를 해도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우는데.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양이 줄어드는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보시면 공무원 회계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완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지금 이 강의는 인강 듣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니까 완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 회계학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한테 들어도 80강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2배속으로 들어. 이해가 되겠냐고요. 2배속은 안 되죠. 한 1.3 정도? 그런데도 80강이야. 그럼 그거 하나, 인강 하나 켜놓고 하루 종일 봐요. 하루에 인강 3개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네이버도 중간에 봤다가 카페도 들어가고 커뮤니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학을 잘 하시려면 완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 강의를 들으시면 재밌어요. 완강은 보장합니다. 재밌거든요. 두 번째로요. 암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님 이거 다 외워버리면 되겠죠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진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거 외우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못 맞춰. 이 안에 논리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회계학을 잘하려면 내가 수업 들은 내용을 옆에 있는 친구나 엄마나 우리 집 강아지 복실이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기억이 남고요. 그래야 문제도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 이렇잖아요. 공무원 회계학 공부하실 때 우리도 자습실 보면 학생들 이렇게 하잖아요. 탁 넘기고. 안 돼. 회계학은 계속 손으로 써야 돼요. 계산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손으로 정신없이 풀고 쓰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학을 잘하려면 손으로 풀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직렬별 중 설명을 해보면 9급 관세지, 9급 세무지, 7급 회계학이 있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 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로 나눠지는데요. 관세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재무회계만 봐요. 과목별 난이도를 보면 재무회계가 어렵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어렵고 정부회계가 제일 쉽거든요. 하지만 물론 공부 순서는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많아요. 선생님 저희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재무회계가 20문제니까 세무직보다 훨씬 어렵겠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학이고 이건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20문제가 이거보단 조금 더 쉽게 나오고 범위도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관세직이 사실 제일 쉽다. 회계학만 놓고 본다면 관세직이 제일 쉽다. 그다음에 세무직 9급이랑 7급이랑 있는데 이거는 난이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7급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재무회계가. 그래서 저는 범위도 다르고요. 7급은요. 7일만을 위한 회계학 특강을 따로 또 찍어놨어요. 여기 얘는 9급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찍어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7급 회계학이 조금 더 문제가 어렵다 나와 있고요. 원가회계, 정부회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재무회계를 열심히 공부하고요. 원가회계랑 정부회계는 날이 쌀쌀해지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정인돈 회계학 집중반 커리큘럼인데 인강 기준이에요. 인강. 그렇죠? 실강은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고요. 인강. 일단 저희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달부터는요. 이번 올해부터는 7월 8월 달에 기본반이랑 심화반을 같이 한 번에 끝낼 생각입니다. 실강으로 수업을 일주일에 3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8월까지 2달 만에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 다 올라갈 거다. 좀 압축해서 빨리빨리 해서 2달 만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끝낼 예정이다.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 기본 강의 공부하시고 기본서로 공부하시고 9월 달과 10월 달에 단원별 문제풀이. 얘는 뭡니까? 이때 기본 인원을 배우고 이때 각 단원별로 기출문제 풀어보고 응용 문제 풀어보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때 1회독 하고요. 이때 2회독 하겠죠?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하니까 11월 달, 11월 달에 최종 정리만 할 거예요. 그럼 최종 정리반에서 뭐 할 거냐면 각 단원별로 꼭 알아야 되는 대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세무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가 정보회계를 이때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3회독이 되겠지.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1월달이랑 2월달에 4회독으로 집중관리반 할 거예요. 집중 문제풀이반. 그래서 제가 문제를 주제별로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전범위로 풀고, 그 다음에 또 출제 예상되는 실제 모의고사식으로 풀고, 이렇게 3개의 주제를 나눠서 풀 거거든요. 그것도 인강에 제가 올릴 예정이에요. 작년까지는 요 과정을 인강에 올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인강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4회독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3, 4월 달에 5회독 할 거예요. 제가 또 문제 찍기 죽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랑 주제별로 말문제 특강, 출제 예상 특강 이런 거 진행해서 총 5회독하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정인동 회계학 집중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 세법, 세무직 하시는 분들은 세법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세법 이훈엽 선생님도 저랑 똑같이 이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회계세법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회계학 집중반은 그래서 우리 인강에도 제가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해요. 인강도. 근데 저는 수업을 할 때요. 수업하기 전에 항상 그 전날 했던 거 전시간 복습을 30분 정도 해요. 전시간 복습. 좀 더럽네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인강을 이제 수강하시게 되면 전시간 복습을 30분 합니다. 그럼 1회독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수업 나갈 거예요. 수업. 그럼 2회독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강도 수업 끝날 때 제가 문제 첨부할 거예요. 아니면 제 카페에 올리거나. 그래서 복습 문제지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책으로 내도 되는데 책으로 내면 문제 똑같은 거 계속 쓰잖아요. 그때그때 중요한 문제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책으로 내라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싫어요. 여러분 책값 부담 드리는 것도 싫고 인강에 올리거나 제 카페에 업로드 할 테니까 이거 받아갖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3회독 효과가 나겠지? 그래서 인강 3회독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전회 복습 퀴즈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3회독 관리 할 거다. 두 번째로 퀴즈 관리. 퀴즈 관리는요, 카페에 퀴즈 풀고, 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는 제가 이제 인강, 실강 시작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이버에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있어요.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검색하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여러분들 퀴즈 보시고 나면 질문이나 아니면 이거 몇 점이 평균인지 이런 것들도 실강에서는 몇 점이 평균이었고 몇 분 동안 풀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카페로 여러분 퀴즈 본 것도 관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쵸. 세 번째로 카페에서 인강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카페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관리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인강에서도 실강 집중반 못지않은 효과를 내기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회계학 집중반 인강 커리큘럼까지 봤고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어느 강사분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나면 100% 적중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 책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100% 적중이 맞죠. 근데 여러분, 강사 책에 나와 있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게 100% 적중한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세무사 쪽에서 강의할 때 세무사 2차 시험에 2문제가 나오는데 회계학이 2문제 제가 다 맞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 끝났다. 나는 이제 학생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보겠지? 엄청 뜨겠지?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그랬다고요. 야! 몇 년 전이었거든요. 내가 얘기한 거 다 나왔는데 봤지?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리켰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강사가 수업하거나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 100% 적중이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00% 이해시켜서 내가 수업한 걸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게 나온 게 학생들이 수업으로 알았던 내용이 나온 게 100% 적중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인강 수업을 듣거나 실강 수업을 듣거나 가장 역점을 두는 게 학생들이 지금 수업 들은 걸 100%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강에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학 공부를 하시면 꼭 아셔야 되는 게 무턱대고 진도만 빨리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출문제 답을 외워버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배운 단원의 핵심이 뭐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무원 강의를 이제 내년 시험을 위해서 또 시작을 해볼 건데 많은 학생들이 진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거나 그쵸?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빨리 못하는 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시험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시험장에서 시험 한 번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조급하게 하시거나 잘 이해도 못했으면서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 진도는 느리고 당장은 점수가 안 나더라도 나를 믿고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이 결국 시험에서 한 번에 좋은 점수,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이제 내년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